실력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해부학 시즌2 그 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팔의 근육을 다룹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해부학 공부할 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뼈대, 근육, 혈관, 신경 등을 모두 잘 이해해야 하는데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어떤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국소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자주 먼 곳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좀 생략하고 나중에 복습을 통해서 앞서서 설명이 미진했던 부위를 보충하는 방식을 쓰는 것을 권장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들을 때 대략적인 큰 틀을 이해하시고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 2번 이상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이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오심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당장 이 강의를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골학이나 뼈부터 복습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전체 강의를 들으셔서 전체를 조망하고 다시 복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먼저 위팔 근막 브레키얼 패시아를 알아봅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해부학에서는 암을 위팔만을 가리킵니다. 아래팔은 forearm. 그래서 전완 혹은 앞팔이라고도 따로 부르는데 이 위팔에 위치하는 근육은 그리 많지 않고 그 근육이 매우 큽니다. 브라키얼 패시아에서 브라키오 혹은 브라키알이라고 하면 어원상으로 사람의 암이나 동물의 foreleg, 앞다리 그리고 혹은 날개, 윙을 뜻하는 라틴어 브라키움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중 공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을 아실 겁니다. 이 공룡의 경우 앞다리 foreleg가 뒷다리 hind leg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 이 때문에 그 긴 목과 함께 상당히 키가 큰 공룡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이 브라키얼 패시아는 deep fascia of arm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근막은 델토이드와 팩토럴리스 메이저에서부터 연결되고 있으며 비교적 얇은 loose membranous sheath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막은 위팔 암의 모든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으로 양측에 위치하는 septum 및 다음과 같은 구조물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안쪽 위팔 근육 사이막이라고 하는 medial brachial intermuscular septum. 이것은 위팔 근막 브라키얼 패시아의 안쪽 부위에서 나오며 펴근과 굽힌근 사이로 들어가서 위팔뼈 휴머러스의 안쪽 모서리에 부착하는 근막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해당하는 수프라콘딜라 리치에 부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쪽 위팔 근육 사이막이라고 해서 lateral brachial intermuscular septum이라고 해서 위팔 근막의 가쪽 부위에서 나오고 펴근과 굽힌근 사이로 역시 들어가서 위팔뼈의 가쪽 모서리에 부착을 하죠. 그리고 아래에 두 구조물이 생기는 건데 이것은 surface anatomy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medial bicipital sulcus 혹은 그루브는 안쪽 위팔 근육 사이막 medial brachial intermuscular septum에 위치해서 위팔 두 갈래의 근인 biceps brachia의 안쪽에 이루어지는 도량입니다. 한편 가쪽 두 갈래근 고랑 lateral bicipital sulcus는 여기에 대칭되는 것으로서요. 가쪽 위팔 근육 사이막인 lateral brachial intermuscular septum에 일치해서 위팔 두 갈래근의 가쪽에 이루어지는 도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intermuscular septum에 의해서 위팔을 anterior compartment와 posterior compartment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팔 암의 근육은 근막성인 인터머스큘러 septum으로 의해서 나누어지는 앞칸과 뒷칸에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앞칸 anterior compartment에는 3개의 굽힌근 플렉서가 있고요. 이에 분포하는 신경, 동맥, 정맥이 같이 있죠. 그리고 뒷칸 posterior compartment에는 1개의 펴근 익스텐서와 이에 분포하는 신경, 동맥, 정맥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칸 anterior compartment를 살펴봅니다. anterior compartment에 있는 근육은 총 3가지입니다. 위팔 두 갈래근 biceps brachi와 부리위팔근이라고 하는 coracobrachialis 그리고 위팔근 brachialis 요 3가지가 그들이죠. 이들 외에 anterior compartment에 중요한 구조물들이 좀 있습니다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근육부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바이셉스 브라키, 위팔 두갈래근입니다. 이 위팔 두갈래근은 과거 이두박근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이두라고 하는 이두는 머리가 두 개라는 글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즉 헤드가 두 개라는 뜻이죠. 영어 명칭에서 셉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의미하는 어원인데요. 바이셉스 중 팔에 있는 바이셉스를 바이셉스 브라키, 그리고 허벅지에도 이 바이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있는 것은 바이셉스 페모리스라고 해서 대퇴이두근, 넙다리 두갈래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통 바이셉스라고 하면 흔히 바이셉스 브라키를 가리키지 바이셉스 페모리스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통이라고 말했을 때 이 근육이 볼록해진 것을 의미하죠. 전 세계적으로 힘을 상징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근육의 모양새 때문에 인체의 모든 근육들이 머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고대에 해부된 이 근육의 모습이 마치 작은 쥐와 같다고 해서 무스쿨루스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여기에서 무스는 쥐고 클루스는 작다는 뜻인데, 이것이 머슬의 이름이 되어서 훗날 모든 근육들의 제너럴 텀이 됩니다. 이두박근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어로서 여기에서 사용된 한자는 팔뚝박자인데 삼두박근이라는 것도 있죠. 삼두박근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삼두박근은 이것을 유추해서 영어로 만들어 본다면 트라이셉스가 되는데, 이 트라이셉스 브라키는 사실 바이셉스 브라키의 엔테고니스트이면서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죠. 한글로 쓴다라고 하면 위팔 세갈래근이 됩니다. 해부학적 자세에서 보면 바이셉스 브라키는 위팔 암의 전면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에 속하는 대표적인 근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통을 튀어나오도록 한번 힘을 줘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바이셉스 브라키가 수축하도록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팔꿈치에서 플렉션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기본적으로 팔꿈치의 플렉서입니다.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에 있는 다른 두 근육 역시 플렉서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대로 해부학적 자세에서 위팔의 뒷부분, 암의 뒷부분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설명드린 바이셉스의 작용과는 반대로 팔꿈치가 펴지는데 이것은 익스텐션이죠. 따라서 바이셉스 브라키 안타고니스트가 위팔의 뒤에 있는데, 즉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트라이셉스 브라키입니다. 삼두박근이 되겠죠. 앞서서 뼈를 이미 배우셨으니 위팔에 해당되는 다리의 부위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요. thigh죠. thigh,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위팔은 arm, 아래팔은 forearm, 위 다리라고는 잘 안 부르는데 허벅지는 thigh,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아랫다리라고 잘 부르지 않는 것은 종아리인데 이것은 영어로 leg이죠. 각각의 뼈 이름은 한 번 더 다시 반복해 보시고, thigh의 근육도 arm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녀석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이셉스 페모리스는 thigh의 뒤에 있는 근육이죠. 나중에 하지에서 배우시겠지만 thigh는 arm과 다르게 컴파트먼트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입니다. 하지만 바이셉스 페모리스는 역시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에 있는 근육이죠. 이 녀석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이 플렉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팔과 허벅지의 바이셉스는 둘 다 플렉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한편 thigh의 앞쪽에 있으면서 익스텐션을 일으키는 근육도 비슷한 이름을 가지는데요. 얘는 쿼드리셉스 페모리스입니다. 번역하면 대퇴사두근, 넙다리 네갈래근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녀석은 헤드가 4개여야 되겠죠. 사실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눈치를 챘을 텐데, 해부학적 자세에서 팔과 다리, 엄밀히 말해서 팔꿈치와 무릎의 플렉션, 익스텐션은 그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나중에 발생학 시간에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을 테지만 여기서는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셉스 브라키의 있는 곳과 닿는 곳을 알아보죠. 먼저 있는 곳입니다. 헤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있는 곳 오리진이 두 군데입니다. 두 개의 헤드의 이름이 각각 롱 헤드와 숏 헤드인데 실제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트라스와 같은 그림에서 얼핏 잘못 보면 숏 헤드가 더 길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롱 헤드가 휴머러스의 헤드를 감싸 돌면서 숄더 조인트 내를 관통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깁니다. 숄 헤드는 스캐뷸라의 코레코이드 프로세스가 그 오리진인데요. 코레코이드 프로세스의 거의 에이펙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코레이키오 브레키알리스 머슬과 그 오리진을
러프하게 볼 때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더 슈퍼피셜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법 두껍고 납작한 텐던의 형태로 숄헤드가 시작되게 되고요. 코레이코 브레키엘리스의 텐던과는 일종의 컨조인트 텐던으로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 컨조인트 텐던이라는 용어는 특정 구조물, 특정 텐던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즉 고유명사처럼도 쓰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롱헤드의 경우는 역시 스카퓰라가 그 오리진인데요. 스카퓰라의 글레노이드 캐비티 상방에 있는 수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에서 기시를 하게 됩니다. 시작 자체가 숄더 조인트의 캡슐 속에서 길고 좁으면서 단면이 타원형 형태인 텐던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텐던의 형태가 거의 휴머러스의 인터 튜버클라 그루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숄헤드와 롱헤드의 텐던들이 아래로 주행하면서 합쳐진 긴 벨리를 이루는데 사실상 엘보 조인트 상방 7cm까지 실제로 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델토이드의 인서션 부위, 즉 휴머러스에 있는 델토이드 투버러시티 정도에서 커먼 머슬 벨리가 되는 것으로 기술하는 곳도 있습니다. 합쳐진 근육은 최종적으로 레디얼 투버러시티 후면의 거친 부위의 납작한 텐던으로 끝나서 이곳이 바로 인서션 정지가 되는데요. 숄헤드 쪽이 좀 더 디스탈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레디얼 투버러시티와 같이 바이셉스 인서션에 포함되는 구조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는 바이세피털 에이포 뉴로시스로서 바이셉스의 에이포 뉴로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이포 뉴로시스는 바이셉스의 인서션 부위에서의 텐던이 미디알로 익스펜션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바이시피털 에이포 뉴로시스는 레설투스 파이브로서스라고도 불리고요. 포어암의 플렉서들의 기십점 근방에 있는 딥패시아 즉 엔테브레키얼 패시아와 합쳐집니다. 텐던이 레디얼 투버러시티에 부착하는 부위는 보통 바이시피토 레디얼 벌자라고 하는 구조물로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프릭션리스 모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상 기시와 정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이셉스는 두 개의 조인트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조인트들은 숄더 조인트와 엘보 조인트들이죠. 이 근육은 크기 면에서나 인지도 면에서 눈에 띄는 근육임에도 비해서 의외로 인체에서 가장 변이가 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셉스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휴메러스로부터 오리진하는 기시하는 세 번째 헤드가 거의 10% 정도나 발견이 된다는 보고도 있고 이 정도면 거의 노멀 베리에이션으로 봐야 될 정도이죠. 심지어 헤드의 숫자가 7개나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일종의 슈퍼 누머러리 헤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맥과 신경 공급을 알아봅니다. 브레키얼 아트리로부터 나오는 최대 8개의 분지에서 동맥혈을 공급받습니다. 부가적으로 anterior circumflex humeral artery나 thoraco acromial artery의 델토이드 브랜치의 공급을 받는다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신경은 musculocutaneous 너브이며 이는 5번째, 6번째, 7번째 cervical 너브에서부터 기원합니다. 암의 anterior compartment의 3개의 근육들은 동맥과 신경 지배를 적어도 큰 틀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엘보의 플렉션이 되겠지만 두 개의 관절에 걸쳐서 있다 보니 의외로 강력한 수퍼네이터입니다. 직관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휴메로 운마 조인트에서는 포어암의 플렉서로 작용을 하죠. 자세히 살펴보면 수피네이티드 포어암 상태에서는 강력히 작용하는데 프로네이티드 포어암 속에서는 별로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고 약하게 작용합니다. 알통을 만들기 위해서 엘보 조인트에 힘을 줘서 플렉션을 해보실 때 여러분의 포어암을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반복하면 알통의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이셉스의 수축 정도가 다르다는 것. 뭐에 따라서 수피네이션 포지션이냐 프로네이션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편 프락시멀 레디오 운나 조인트에서는 수퍼네이터로 작용을 하는데요. 팔꿈치를 살짝 굽힌 상태에서 수퍼네이션을 해보면 바이셉스의 수축을 반대편 손으로 여러분들도 만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이셉스가 수퍼네이션에 관계한다는 사실을 널리 인지한 것은 해부학의 긴 역사에서 생각해 볼 때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즉 근대에 가까워서인데 실제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에 대해서 1500년대에 기술한 바가 있었는데 한참 나중에 되어서 근육 생리학자인 듀셴에 의해서 정확히 묘사되죠. 마지막으로 글레노 휴메럴 조인트 즉 숄더 조인트에서도 몇 가지 약한 작용을 하는데요. 포워드 플렉션과 앱덕션에 영향을 줍니다.
숄헤드의 경우에는 숄더 조인트에서 호라이전탈 어덕션을 돕기도 합니다. 골프채에 양손을 어드레스를 한다거나 공손하게 양손을 모을 때처럼 팔을 몸통 가로질러 내측이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호라이전탈 어덕션이라고 하죠. 숄헤드의 인설션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살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머슬인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근육은 암의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의 세 근육 중에 하나이면서 코레코이드 프로세스에 부착하는 세 개의 근육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코레코이드 프로세스에 부착하는 세 개의 근육은 앞서서 배우신 팩토럴리스 마이너와 바이셉스 브라키의 숄 헤드가 해당이 되죠. 이 중에서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와 바이셉스의 경우에는 코레코이드 프로세스가 오리진인데 비해서 팩토럴리스 마이너에서는 인설션입니다. 작용해서 움직이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시면 대략 이해가 갑니다. 한편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가 바이셉스의 숄 헤드보다 더 딥한 곳에서 오리진을 하죠.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의 인설션은 휴메러스의 안테로미디얼 서피스입니다. 크레스트 블레스터 튜버클보다 더 디스탈, 즉 하방에 위치하고 있는 면이죠.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의 세 개의 근육 중에서는 가장 내측에 위치하고요. 브레키얼 아테리의 펄세이션이 그 근방에서 느껴집니다. 동맥혈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브레키얼 아테리로부터 받고요. 신경은 브라키얼 플렉서스의 C5, 6, 7에서부터 나오는 무스쿨로 쿠테니어스 너브이죠. 동맥과 신경 공급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작용은 휴머러스의 어덕션과 글래노휴머럴 조인트에서 암의 윗팔의 플렉션이 되겠습니다. 인설션의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델토이드 머슬과 정반대에 있는데요. 따라서 엔테고니스트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앱덕션과 익스텐션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의 마지막 근육 브레키알리스입니다. 이 브레키알리스 머슬은 타이크만 머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근육은 코레이코 브레키알리스와 같이 바이셉스의 하방, 심층에 놓여있는 근육이면서 나중에 나오는 팔꿈치 반대쪽 엘보우 피트, 더 정확히는 큐비털 파사의 일부를 차지하는 근육입니다. 기시 오리진은 휴메러스의 안테리어 서피스인데요. 그 중에서 디스탈 혹은 로어 해프 부분의 안테리어 서피스를 거진 다 덮고 있죠. 정지는 얼라에서 하게 되는데요. 투베러스팁 얼라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다른 두 근육과 마찬가지로 브레키얼 아테리 공급과 무스쿨로 쿠테니어스 너브의 지배를 받지만 신경 지배의 경우에는 의외로 더블 이너베이션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레디알 너브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신경은 C5에서부터 T1까지의 소스를 가지고 있죠. 동맥의 경우에는 브레키얼 아테리로부터 나온 레디얼 리크런트 아테리 부가적인 공급과 교과서에 따라서는 superior and inferior ulnar collateral artery 공급을 받는다고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셉스 브라키에 비해서 혈관 공급이 훨씬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엘보우 조인트의 플렉션의 주 기능이 실상 바이셉스보다 이 근육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작용은 기시와 정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유치가 되는데요. 엘보우 조인트의 플렉션이 주 작용이죠. 실제로 이 근육은 엘보 조인트 플렉션의 프라임 무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셉스에 대략 한 50% 정도의 힘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디어스에는 부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퍼네이션에는 관여를 못하고 퓨어한 플렉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 이상의 파트로 분리되기도 하고 브레이키오 레디알레스, 프로네이터 테레스 혹은 바이셉스와 퓨전이 되기도 하는 베리에이션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로 넘어갑니다. 이곳에는 트라이셉스 브라키 하나가 있죠. 간략하게 말하자면 대체적인 기능은 엘보 익스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이셉스나 브라키알리스트의 엔테고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구 선수가 슛을 할 때 주된 작용을 하는 근육인데요. 한편 축구 선수가 슛을 할 때 주된 작용하는 근육은 뭘까요? 네, 오늘 앞 시간에 잠깐 나왔던 쿼드리셉스 페모리스입니다. 공통점을 살펴보면 슛을 할 때는 둘 다 익스텐션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물론 특이한 형태의 슛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업 슛이라든가 힐킥 같은 경우는 복잡한 형태이고 그냥 3점 슛을 쏜다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축구에서 슛을 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나중에 하지에서 나오는데 트라이셉스 수레라고 해서 종아리에서 게스트로니미어스 머슬과 살레우스 머슬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있는데 바이셉스와 마찬가지로 역시 트라이셉스라고
만 부를 경우에는 트라이셉스 브라키를 의미하지 트라이셉스 슈레를 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근육은 세 개의 헤드를 가지죠. 그것은 롱 헤드, 미디얼 헤드, 레터럴 헤드입니다. 롱 헤드는 인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에서 오리진합니다. 수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에서 오리진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네, 바로 앞에서 나왔던 바이셉스의 롱 헤드였죠. 기억 잘 해두시고요. 이 롱 헤드는 트라이셉스의 롱 헤드는 아래로 주행하면서 뒤에 소개될 테레스 마이너와 테레스 메이저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테레스 마이너의 앞, 테레스 메이저의 뒤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배열을 통해서 나중에 소개해드리게 될 등에서 나오는 트라이앵귤러 스페이스와 쿼드랭귤러 스페이스가 발생하게 되죠. 미디얼 헤드와 레터럴 헤드는 둘 다 휴머러스의 노젤 서피스에서 오리진을 하게 되는데요. 미디얼 헤드의 경우에는 그루브 4 레디알 너브의 하방에 위치하고 레터럴 헤드의 경우에는 그루브 4 레디알 너브의 상방에서 기시를 하게 됩니다. 미디얼 헤드의 경우에 세 헤드 중 가장 깊게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디스탈의 일부만 보이게 되고요. 양쪽 미디얼 앤 레터럴 인터머스큘러 septum과 맞닿는 데 비해서 레터럴 헤드의 경우에는 레터럴 인터머스큘러 septum과만 맞닿게 되죠. 세 페시클루스들, 세 헤드들의 모터 유닛은 파이버들이 각각 그 특성이 달라서 기능이 별도인 단독의 머슬들이 합쳐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설션은 언라의 얼레크레논으로 대표됩니다. 하나의 텐던으로 모여서 부착하는데 일부 연구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텐던이 모여서 부착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보 조인트의 캡슐 후벽에 일부 부착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합쳐진 커먼 텐던이 넓게 퍼져서 포어람의 패시어나 좀 이따 짧게 설명드린 앵커니어스 머슬을 거의 덮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지배는 기본적으로 레디알 너브이지만 롱헤드의 경우 일부 엑실라리 너브에서 지배된다고도 하고요. 동맥은 딥 브라키얼 아테리, 다른 이름으로는 아테리아 프로푼다 브라키 혹은 딥 아테리 오브 암이죠. 이곳에서 공급을 받고요. 롱헤드의 경우에 한정해서 파스테리어 설컴플렉스 휴머럴 아테리 공급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용 설명합니다. 작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포어암의 익스텐션입니다. 하지만 롱헤드의 경우에는 그 오리진이 스캐뷸라 쪽에 있기 때문에 암의 어덕션이나 익스텐션 혹은 리트로볼전에 관계하고 글씨를 쓸 때라든지 정교한 손이나 포어암의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자체가 픽세이터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근육은 럽처가 잘 안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 가끔 애나볼릭 스테로이드 유저들에게서는 럽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니어스 머슬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근육은 교과서에 따라서 암이나 어퍼 암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포럼 파트에서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암에서 기술할 때는 파스테리어 컴파트먼트 암에 두 개의 머슬, 즉 트라이셉스 브라키와 앵커니어스가 있다라는 식이 되겠죠. 오리진은 휴메러스의 레터럴 아퍼컨다일이고 인설션은 알레크레논의 레터럴 서피스와 언라의 후면에 있는 수피리어 프록시멀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너베이션은 레디얼 너브가 되겠고요. 베스큘러 서플라이는 파스테리어 인터아시우스 리커런트 아터리입니다. 작용은 기본적으로는 엘보 익스텐션이긴 한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은 굉장히 트리비얼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트라이셉스의 어고니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프로네이션이나 수퍼네이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엘보 조인트를 스테빌라이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위팔의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